배우를 톱파보는 톱배우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고 손해보는 게 마음 편하며 승부욕도 없다고 밝힌 기묘한 배우, 이름 손호준. 1984년 6월 17일생, 한국 나이 38살입니다. 키 178cm, 몸무게 67kg, 혈액형 B형. 전라남도 광산군 송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찰을 꿈꾸던 손호준의 학창시절은 평범했다고 하는데요. 오래된 친구들과 있을 때는 까불까불하고 짓궂은 장난도 많이 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지만 보통은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극반에서 활동한 손호준은 잘생긴 외모와 착한 성품으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죠. 발렌타인데이 등의 기념일이 되면 여학생들의 선물 공세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고등학생 때 교회 누나를 따라 지역극단 진달래 피네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잘생기고 연기력이 좋아서 첫 작품부터 주연을 맡았던 손호준은 발칙한 녀석들이라는 작품에서 1인 8역을 맡으며 광주 청소년 연극제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마다 열리던 조회시간 단상위에서 처음 상을 받았던 거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인정받으니까 뿌듯했다는데요. 이때부터 연기하는 재미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몽연으로 광주 전국연극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 상경한 손호준은 고등학교 1학년 극단에서 활동할 때 한 후배가 다나디에서 랩하는 애가 있다며 윤호윤호를 소개해줬고, 그렇게 윤호윤호와 만나게 되어 현재까지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서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같을 정도라고 합니다. 둘은 국제전화 통화비로 200만 원이 나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손호준이 입대 후 첫 휴가 때 윤호윤호를 만나 시간을 보냈고 2015년 7월 21일 윤호윤호가 입대할 때 손호준이 입소식에 같이 가주었을 정도입니다. 손호준이 배우를 하기 위해 상경한 이후 동방신기로 먼저 데뷔해 톱스타가 된 정윤호의 소개로 만난 매니저의 도움으로 2005년 생방송 특종 KEM 연예뉴스 MC로 데뷔하게 됩니다. 2006년 EBS의 어린이 역사 드라마 점프 2를 통해 드라마 데뷔를 했고 2007년에는 아이돌 그룹 타키온으로 데뷔하여 가수 활동을 시작합니다. 극단에서 연극을 하고 있던 중 당시 기획사 매니저의 조언으로 앨범을 냈다고 하는데요. 단역과 조연부터 시작해서 연기 경력을 쌓는 시간과 음반을 낸 뒤 인지도를 쌓아 연기할 기회를 얻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라며 안 해본 분야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말에 동의하여 가수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줄 모르니까 안 해본 일들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연기를 원했고 팀을 탈퇴했습니다. 이후에도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겪으며 여러 단역을 맡아왔습니다. 2009년 영화 바람에서 껄렁껄렁한 고등학생 영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실존 인물과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하루 5에서 6끼를 먹으며 몸무게를 12kg 가까이 찌웠죠. 영화 바람에서 네이티브급으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바람에 응답하라 1994의 신원호 PD도 당연히 손호준이 경상도 출신일 거라 생각해 전라도 사투리 구사에 대해 걱정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경상도 사투리를 전혀 몰랐지만 정우에게 배워서 연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 SBS 드라마 커피하우스에 출연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 복무를 마쳤습니다. 군에서는 PX병이었다고 합니다. 데뷔 8년 차인 2013년 TVN 응답하라 1994의 해태역을 맡아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4년 태양은 가득히, 트로트의 연인, 2015년 미세스 캅, 2016년 불어라 미풍아를 통해 MBC 연기대상 남자 우수연기상을 수상합니다. 이후 2017년 고백부부에서 최반도 역을 맡아 장나라와 현실 부부 연기를 너무나 잘하였고 시청률은 7%대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공감되는 연출과 대사로 마니아층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호준의 인기에 불을 지펴준 작품이 드라마 응답하라 1994였다면 그를 대세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은 예능 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시세끼 촬영 당시 차승원은 여자 게스트 필요 없고 호준이가 왔으면 좋겠다고 손호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죠.
차승원은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며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호준이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었다고 극찬했습니다. 2018년 레디의 테리오스, 2019년 눈이 부시게, 2020년 우리 사랑했을까 이후 2021년 경이로운 소문의 특별 출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 꽃보다 청춘 라오스 편에서 유연석과 바로와 함께 출연한 손호준은 꽃보다 청춘 촬영 때 처음 해외여행을 가봤다고 하는데요. 손호준은 꽃보다 청춘에서 자신이 성공해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호가 없었으면 지금쯤 굶어 죽었을 거라는 손호준. 윤호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며 10년 가까운 무명 시절 동안 나를 챙겨줬던 사람이 윤호라고 했습니다. 윤호가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가 있는 3개월 동안 손호준이 굶을까 걱정되어 라면과 즉석밥을 몇 박스씩 사주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호가 올 때까지 라면 하나 가지고 몇 번을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어려웠던 시절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다 돌려주려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말한 손호준. 힘들 때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자신의 꿈이라고 밝혔었는데요. 2018년 평소 절친인 유연석과 손호준은 직접 커피차를 몰며 팬과 시민들에게 직접 만든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고 커피값 대신 원하는 만큼의 기부를 독려하는 커피 프렌즈를 진행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모아진 약 1,630만원에 두 배우가 같은 금액을 더하여 총 3,260만원을 기부하였는데요. 그 후 두 사람이 1년간 운영해온 커피 프렌즈의 포맷은 2019년 1월 TVN 예능 커피 프렌즈로 기획되어 방영되었죠. 2018년경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손호준은 대부분의 스포츠가 승부가 명확하게 갈리는데 골프는 오직 나 자신과의 대결이라 남을 탓할 수 없는 운동이라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오차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데 그래서 정신을 다잡고 집중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데요. 골프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자신의 성향과 잘 맞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호준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착하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베테랑의 조태호 같은 악역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선량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옆에서 감싸주는 따뜻한 사람이 알고 보면 나쁜 놈이었다라는 느낌을 주면 사람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며 그게 반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호준은 최근 자신이 기획하고 연출한 첫 단편 영화 개살구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신이 쓴 시나리오를 토대로 연출까지 맡은 작품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연예인 김영신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영화로 연기부터 캐스팅, 장소, 섭외 등 모든 컨텐츠 제작 과정을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어떤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것은 아니나 머릿속에 구상했던 걸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손호준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배우를 톱파보는 톱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